자, 이번 영상은 구글 서치 콘솔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포스팅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만약 그 키워드가 내 블로그와 좀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내 블로그에 있는 포스트를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검색 엔진에 우리 블로그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알려주지 않으면은 사실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노출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검색 엔진에 우리가 작성한 포스트를 노출시켜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노출이 되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치 콘솔에 우리 그 블로그에 그 사이트 맵이라는 XML 파일을 한 마리 만들어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은 주기적으로 이 구글에 있는 크롤링 봇이 우리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다가 크롤링해서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검색했을 때 적절한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 내 블로그에 있는 포스트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노출시켜 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꼭 구글에만 있는 건 아니죠. 다음도 있고 다음에 네이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과 네이버에는 이제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뭐 웹마스터 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도 다음도 똑같이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구글 서치 콘솔을 한번 이용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이트에 내 블로그를 이렇게 등록하는 거는 한번 그쪽에 가서 네이버나 다음 쪽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뭘 만드셔야 되느냐, 우리 블로그 메이커, 이게 지킬 소스 폴더죠. 이 아래에 어떤 파일을 만들어야 되냐면 robot.txt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놈이 우리 블로그 메이커 지킬 소스 폴더죠. 그렇죠? 열심히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요 밑에 루트에 요 블로그 메이커 루트에 쭉 내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밑에 있는 파일인데 요 안에 어떤 파일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robot.txt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없죠? 지금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이름으로 텍스트 파일을 한 마리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블로그 메이커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뉴 하시고 파일 한 다음에 robot.txt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은 여기에 있는 제가 블로그에 써져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일단은 하실 겁니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그대로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이트 맵은 이제 제 블로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에 맞게끔 쓰셔야 되니까 요 놈은 여러분들 아이디, 그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 GitHub 페이지에 우리가 만든 블로그 이렇게 올릴 때 GitHub 계정 만들고 github.io에 대한 그 레파지토리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GitHub 페이지에 대한 블로그 주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저는 샘플로 만든 게 이거였어요. 그렇죠? 아이디 잘 지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URL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집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URL로 요거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사이트 맵.xml을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을 다 크롤링을 해가요. 기본적으로 다 크롤링을 해갔는데 이제 allow해서 루트 밑에 있는 거 다 크롤링 해가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특정 폴더는 크롤링 하지마, 특정 폴더는 인덱싱 하지마 라고 명령을 줄 때는 요거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특정 폴더에 대해서 얘는 disallow, 얘는 허용하지 않겠어, 크롤링을 허용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주시면 돼요. 필요하시면은 추가하는데 우리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추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robot.tx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은 제 블로그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누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솔직한 얘기로 좀 부질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사이트 맵이라는 파일을 한 마리 만드셔야 됩니다. 이 사이트 맵이라는 XML 파일 역시 우리 그 블로그 메이커 요 하단, 요 루트 하단에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뉴 하시고 파일을 한 마리
새로운 파일 한 마리 만들어 주는데 이름은 당연히 sitemap.xml 요걸로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한 마리 이렇게 만들고,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제가 블로그에 sitemap.xml의 내용도 이렇게 넣어놨죠. 이거 그대로 긁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쭉 긁으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그대로 코드를 갖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수정할 거는 따로 없습니다. 아이고, 따로 수정할 건 없으니까 얘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해주긴 하죠. 그렇죠? 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파일을 한 마리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공된 내용을 가지고 sitemap.xml을 만든 다음에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 블로그를 bundle exec gkill serve에서 일단 다시 컴파일을 합니다. 자, 지금 쭉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야,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러면 제대로 사이트가 나오는지를 일단 한번 볼 거고요. 그렇죠? 제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파이썬 쪽에 우리 저번에 예제로 샘플로 넣은 2개의 포스트, 그렇죠?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탐색키를 여셔서 어디로 가실 거냐면은 우리 블로그 메이커를 컴파일하면은 결국 우리 블로그에 대한 파일이, 결과 파일이 이렇게 튕겨 나옵니다. 그게 이놈이었죠. GitHub 페이지라는 폴더 안에 파일들이 이렇게 싹싹 모여 있게 돼요. 요 안에 가 보시면은 요 밑에 어디 있니? 여기 어딘가에 여기 있다. sitemap.xml 이라는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보죠. 메모장 같은 거에서 열어보시면은 아까와는 틀리게 뭔가 이렇게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여러분들이 저걸 올릴 거냐면은, 얘를 어디에 올려야 되냐면 여기다 올리셔야 됩니다. 구글 검색창에다가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은 구글 서치 콘솔 툴 해가지고 링크가 한 마리 떠요. 그래서 얘를 살포시 클릭해 보시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이디가 없으면 서치 콘솔을 처음 사용한다 그러면은 아마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여러분들의 도메인이 뭔지,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 주소죠, 도메인이 뭔지 뭐 이런 것들 입력하는 내용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서치 콘솔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싹 건너뛰고 제 블로그에 대한 서치 콘솔로 이렇게 바로 진입을 했죠. 그렇죠? 서치 콘솔에 들어오면은 이거 뭐 하는 거냐, 얘가 우리 블로그에 뭐 얼마만큼의 사람이 들어왔느냐, 노출은 얼만큼 됐느냐 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실적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게 제 블로그인데 제가 블로그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기존에는 없어요. 쫙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내 블로그 글을 클릭한 것도 당연히 없고, 블로그 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내 블로그가 다른 사람한테 노출한 건수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예전에는 블로그를 했었어요. 한동안 뭐 다른 이유로 이제 블로그를 조금 접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부터 뭐 한 6월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쭈쭈쭈 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내 블로그에 대한 글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총 클릭은, 그 노출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클릭은 얼마만큼 했느냐, 뭐 평균 CTR은 얼마고 평균 게재 순위는 몇 등이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블로그에 대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얼마나 노출하고 있고 어떤 키워드로 노출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하고 라는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이거랑 그다음에 구글 어널리틱스, 요 두 개가 사실은 어떤 사이트, 뭐 개인 블로그가 될 수 있고 회사 블로그, 회사 홈페이지, 이런 서비스 페이지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한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글 서치 콘솔과 구글 애널리틱스는 굉장히 좋은 도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좀 길었는데 여하간 여러분들의 도메인을 이렇게 등록해 놓고 들어오면은 결국 저와 비슷한 이런 식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담이지만 뭐 자꾸 딴 얘기 하게 되는데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블로그가 좀 이렇게 활성화된다. 그리고 어떤 그 정보성 글들을 많이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광고 같은 거 좀 붙일 수가 있겠죠. 구글 애드 같은 거 붙여가지고 약간의 수입 같은 것도 또 창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구글 애드라는 애드센스죠.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 들어가면 이렇게 광고 떠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광고를 붙이면은 그 광고를 클릭한 사람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나한테 약간의 뭐 구글도 좀 가져가고 나도 좀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경제적인 뭐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겠죠. 뭐 근데 우리는 기술 블로그잖아요. 기술 블로그는 사실 그렇게 크게 그렇진 않습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시려면 뭐 연애, 스포츠, 뭐 정치, 뭐 경제 이런 거 하셔야지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클릭함직한 검색한 법한 뭐 이런 포스트를 하셔야지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고 기술 블로그는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쪽에 관심 있고 이쪽에 공부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뭐 이걸로 막 떼돈을 벌어보겠어 이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많이 새고 있는데 여하간 이런 식으로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여기 사이트 맵이라는 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트 맵이라는 곳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여기 제 블로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뒤쪽에 당연히 siteMap.xml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있으니까 얘를 제출을 눌러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컴파일된 요 내용이죠. 요거 우리 지금 만들어낸 블로그, 여러분들 블로그 이게 GitHub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여야겠죠. 당연히 GitHub 페이지에 이게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여야지 그 다음에 이거 제출 눌러서 요 사이트 맵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 맵이 언제 제출됐어, 마지막 언제 읽었어, 상태는 어때, 발견된 URL 수는 몇 마리야 라는 식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구글 클롤링 봇이 이 사이트 맵을 계속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블로그에 있는 포스트를 이렇게 인덱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검색을 했을 때 적절하게 우리 블로그에 대한 포스트를 그 사람들한테 노출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과정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 화면이에요. 구글 서치 콘솔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그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구글 서치 콘솔을 시작하면은 내 URL, 내 블로그 URL을 적게 만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트 맵에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사이트 맵 파일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덱싱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URL을 주소창에다가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우리의 URL이에요. 우리 블로그 URL이고 앞에 사이트 땡땡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소창에 넣고 엔터 빵 치시면은 어떻게 지금 현재 구글 쪽에서 내 블로그를 색인하고 있는지, 제대로 색인이 되고 있는지, 크롤링에서 인덱싱이 제대로 돼서 사람들한테 검색 결과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진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적용은 안 돼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봇이 아마 구글 크롤링 봇인 것 같은데 이쪽 인덱싱 봇인 것 같은데 얘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크롤링하고 인덱싱하는 이 구글 쪽 그 크롤링 봇이 되게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 맵을 올렸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주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내 블로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크롤링하고 인덱싱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좀 끈기를 가지고 계속 일단 한번 해놓으시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얘가 알아서 내 블로그에 대한 내용을 인덱싱을 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봤냐면 되게 간단했죠. 내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포스팅을 했어. 나 혼자 좋네, 잘 만들었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얻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제 남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구글 애드센스 같은 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을 좀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작성한 글이 남한테 이제 검색할 때 자주 이게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노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일 먼저 구글 서치 콘솔에 사이트 맵을 등록시켜서 내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뭐 인덱싱 돼서 검색에 잘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라는 식의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스트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